머서의 영향력은 대서양 너머까지 확대됐다. 2012년 브레이트바트는 런던에 사무실을 개설한 뒤 영국의 EU 탈퇴 아이디어를 별 볼 일 없는 이슈에서 중대한 문제로 확대하려는 정치가이자 전직 상품 트레이너인 나이절 페러지의 노력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머서와 페러지는 친구 사이가 됐다. 2015년에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영국의 EU 탈퇴를 지지하는 정치 그룹인 리브닷 EU의 리더들을 도울 방법을 논의했다. 배년도 캠브리지와 리브닷 EU 사이에 오간 이메일의 수신자에 포함돼 있었지만 그가 이메일들을 읽거나 답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다음 달에 리브닷 EU는 영국 유권자들이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찬성하도록 설득하는 선거운동을 공개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임원들은 훗날 리브닷 EU를 위해 일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를 두고 저널리스트 제인 메이어는 이렇게 주장한다. 비록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리브닷 EU의 선거운동의 초기 기반을 마련해 준 건 사실입니다. 2016년 6월의 영국 국민투표는 EU 탈퇴로 결론났다. 리브닷 EU가 영국의 EU 탈퇴 운동의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었지만 페러지는 찬성 운동을 이끈 리더들 중 한 명이었다. 페러지는 브레이트바트가 없었더라면 브렉시트가 불가능했다고 말한다. 2016년 미국 대선의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머서 부녀는 처음에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을 지원했다. 2013년에 부채 문제로 정부를 기꺼이 폐쇄하려던 그의 의지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크루즈 의원을 후원하는 슈퍼 PAC에 1,300만 달러 이상을 후원했지만 그해 5월 크루즈 의원이 대통령 후보 경쟁에서 탈락하자 도널드 트럼프의 딸 이방카와 그녀의 남편 자레드 쿠시너와 트럼프 타워에서 점심을 함께하는 초청을 수락했다. 그들은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함께하며 다른 여러 주제 중에서도 특히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얘기로 금세 친해졌다. 곧이어 머서 부녀는 당시 공화당의 실질적인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힐러리 클린턴에 반대하는 슈퍼 PAC를 출범시켜 공화당의 여론조사 베테랑인 켈리앤 콘웨이에게 조직 운영을 맡겼다. 궁극적으로 머서 부녀는 트럼프 캠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정적 후원자가 됐다. 여름 중반에 이르자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밀리며 승리는 불가능할 것 같았다. 8월 13일 토요일자 뉴욕 타임스는 일면의 선거 유세에서 계속되는 혼란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다. 트럼프는 연설할 때 텔레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고 이런 모습에 당황하며 빠져나가는 지지자들을 달랠 수 없었다. 공화당 후원자들도 이탈하며 힐러리 클린턴의 압도적인 승리가 가능해 보였고 심지어 거의 그럴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머서는 배넌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를 역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배넌은 트럼프를 방어하기 위해 코네이를 더 자주 TV에 출연시키는 방법을 포함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머서는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대답했다. 같은 날 늦은 시각에 머서 부녀는 헬리콥터에 올라 프로 미식 축구 구단 뉴욕 재즈의 구단 주인 우디 존슨의 저택이 있는 이스트햄튼 해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웨스트리트의 투자가 칼 아이칸과 스티브 무누신을 포함한
공화당 후원자들이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모여 있었다. 레베카는 뉴욕타임즈에 난 기사를 움켜쥐고는 곧바로 트럼프에게 나아갔다. 트럼프는 좋지 않은 일이었음을 인정했다. 이 말에 레베카는 즉시 응수했다. 그냥 좋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 후보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선거의 형세를 바꿔놓을 방법이 있다고 했다. 스티브 배넌과 켈리안 콘웨이를 영입하세요. 그들에겐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들도 하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배넌은 우버 택시를 타고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으로 갔다. 트럼프가 골프 라운딩을 끝내고 핫도그와 아이스크림을 다 먹을 때까지 조바심을 내며 기다린 후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트럼프에게 설명했다.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조직을 정비해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너는 선거 유세를 직접 운영했고 코네이는 선거 사무장을 맡아 TV에 자주 등장하며 선거 운동의 효과를 높였다. 배너는 선거 캠프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힘을 보탰다. 먼저 트럼프가 두 가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클린턴의 특성을 폄하하는 일과 배넌이 이름 붙인 아메리카 퍼스트 슬로건으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일종의 국수주의를 고취하는 일이었다. 이 슬로건은 짧은 기간 동안만 존재하며 미국이 히틀러에 맞서서 제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아메리카 퍼스트 위원회를 상기시키는 듯했다. 배너는 트럼프의 현대 행동 양식을 향상하는 데에는 진전을 이뤘지만 그가 과거에 한 행동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해 10월 7일 워싱턴 포스트는 연예계 뉴스를 다루는 TV 프로그램 액세스 할리우드에서 삭제됐던 장면을 보도했다. 이 장면에는 트럼프가 외설적인 언어와 생생한 표현으로 키스하고 몸을 더듬고 여성들과 잠자리를 하려고 애쓴 행동을 두고 떠벌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당신이 스타 자리에 오르면 그들은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다. 주류 공화당들은 트럼프를 크게 비난했지만 머서 부녀는 강한 어조로 그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급히 발표했다. 우리는 트럼프의 상스러운 농담과 허풍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나라가 있고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인들과 함께 도널드 J. 트럼프를 전혀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후원합니다. 사이먼스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릴 적 친구 하벨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소수 인종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겪고 있던 어려움을 목격한 후로 그는 정치적으로 좌편향이었다. 때로는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대개의 경우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 2016년 중반에 이르러 사이먼스는 민주당을 후원하는 미국을 위한 최우선 행동 슈퍼 PAC에서 가장 중요한 후원자이자 민주당 상하원 후원들의 핵심 후원자로 부상하며 그해 연말까지 민주당 조직에 2,7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남편보다 더 진보적인 사이먼스의 부인 마릴린과 그의 아들 너세니얼은 트럼프 선거 캠프가 비웃거나 무시하는 기후변화 완화와 청정에너지 정책에 집중하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머스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트럼프 선거운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트럼프는 동료들과 여러 사람들에게서 터져나오는 불만을 들었고 그들 대부분은 머스를 어떻게 좀 할 수 없느냐라고 물었다. 사이먼스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최근에 들어서야 머서가 배넌과 손잡았다는 사실과 머서의 다른 정치적 견해를 알게 된 사이먼스는
어떻게 과학자가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그 정도로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머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이먼스는 머스를 여전히 좋아했다. 물론 약간 기이하고 좀처럼 말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자주 있었지만 사이먼스에게는 머스가 늘 호감이 가고 예의 바른 인물이었다. 사이먼스는 머스를 두고 한 친구에게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야. 그에게는 자신의 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쓸 권리가 있어. 내가 그것에 대해 뭐라 할 수 있겠나? 게다가 머스는 메달리온이 가장 중요한 돌파구를 찾는 데 힘을 보태야 할 책임이 있었다. 사이먼스는 그 사람의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그를 해고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일부 친구들에게 말했다. 또 전문가의 성과와 정치적 견해는 별개의 일이라고도 했다. 메달리온과 RIEF는 여전히 뛰어난 성과를 올렸으며 머스는 선거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브라운과 함께 르네상스를 잘 이끌고 있었다. 브라운은 돈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또 부인이 정부에서 일하며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정치가 싫어졌다고 친구에게 말하기도 했다. 선거가 금융시장에 약간의 변동성을 가져다 주며 헤지펀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을 브라운이 최소한 한 사람에게 한 적은 있었다. 머스는 르네상스에서 정치적으로 여전히 특이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외부 활동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명백한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이 덕분에 사이먼스가 무슨 조치를 해야 할 이유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선거일 당일까지도 트럼프 선거 캠프는 그가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공화당 데이터팀은 트럼프가 접전을 벌이던 주에서 완패하며 최대 204명의 선거인단만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타워에서 TV 프로그램 어플랜티스의 세트장으로 사용했던 공간에 마련한 선거운동 전략 회의실에 있던 선거 참모들과 운동원들은 낙담했다. 베넌과 콘웨이와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고 머서와 레베카 요청에 따라 선거운동에 합류했던 데이비드 부시는 선거일 오후 5시 1분에 전화로 출구조사 초반 결과를 받았는데 트럼프가 11개의 중요 주 가운데 8개 주에서 5%에서 8%포인트까지 뒤처져 있었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트럼프는 손에 들고 있던 플립폰의 덮개를 휙 닫고는 회의실 건너편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특별히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고 그냥 소리쳤다. 이게 다 무슨 시간과 돈 낭비란 말인가. 저녁 9시쯤 머서는 우아한 스리피스 회색 양복을 차려입고 전략 회의실로 향했다. 그의 옷차림을 보며 베너는 누군가가 모노폴리 보드게임의 마스코트인 리치 엉클 페니백을 초대했다고 농담을 했다.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와 자녀들, 부통령 후보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주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 주지사도 전략회의실에 합류했다. 그들은 피자를 먹으며 각기 다른 방송이 틀어져 있는 75인치 벽걸이 TV 6대를 주시했다. 방송에서 점점 더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오자 트럼프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팀원들에게 말했다. 이보게 천재 양반들,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한때 폭스뉴스에서는 터커 칼슨이 전화 인터뷰를 하며 트럼프가 이기지 못할 것 같죠?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고 나서 결과가 바뀌기 시작했다. 새벽 1시쯤 트럼프는 들뜬 표정으로 보시를 돌아보며 말했다. 데이비드, 이걸 믿을 수 있어? 우리는 그저 재미삼아 일을 시작했을 뿐인데 말이야. 새벽 2시 20분 코네이는 AP통신의 편집자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었다. 어느 주의 결과를 발표하나요? 편집자의 대답은 이랬다. 주의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 전체 결과를 발표하려 합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사이먼스는 우려를 나타냈다. 클린턴이 대부분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었지만 그녀는 전략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클린턴의 선거 캠프는 사이먼스에게 만약 그의 정치 자금 기부를 추가로 할 생각이라면 상원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에 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캠프는 승리를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대선 캠프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듯했다. 선거일 저녁에 사이먼스 부부는 친구 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선거 결과 방송을 시청했다. 모두 다 클린턴 지지자들인 그들은 긴장하면서도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TV 화면 주위에 모여 있었다. 이윽고 결과들이 나오면서 트럼프가 승산이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분명해지자 분위기는 암울해졌다. 저녁 9시 30분쯤 사이먼스는 선거 결과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에게 정치적 자문을 해주는 에이브 라크만에게 아파트로 돌아가서 술 한잔 해야겠다라며 같이 가겠냐라고 물었다. 사이먼스와 라크만은 트럼프가 승리를 확정하는 모습을 TV로 보며 레드 와인을 홀짝였다. 자정이 되기 전 그만큼 봤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TV를 껐다. 라크만은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매우 우울했습니다.